안녕하세요, 나박이에요. 오늘도 세차를 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포에 있는 워시존에 가보려고 한답니다. 김포 워시존 한강 신도시점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고요. 작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인데요. 그때 전에 카드를 만들어 놓고 다 못 썼던 기억이 나가지고 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다 쓰러 한번 가보려고요. 그럼 김포 워시존으로 가볼게요. 고고! 역시 세차장은 집 가까운 곳이 최고인 것 같아요. 김포에 볼일 생기면 가야지 했는데 거의 6달 만에 방문한 것 같아요. 저는 평일 오전 10시쯤에 방문했고요. 도착했을 때는 저 말고 차가 2대인가 더 있었어요. 요게 그 카드예요. 먼저 잔액이 얼마 있나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잔액은 14,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4,000원 안에 다 끝내야 한답니다. 엔진열을 식히면서 오염도 체크 간단하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큰 오염은 없었는데 휠에 이상한 얼룩이 있었어요. 세차장에는 왼쪽으로 고압수 쏘는 베이가 7칸이 있었고요. 가운데 부분으로 드라잉 공간 25대 있고요. 저기 오른쪽으로 개수대가 있었어요. 참고로 개수대가 엄청 멀어요. 개수대가 이렇게 멀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멀었어요. 카드는 2번 터치 2,000원에 3분 30초 기본 요금이고요. 먼저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서 APC 프리워시부터 진행을 해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압축 분무기 이거 진짜 재밌어서 중독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아지경 계속 뿌려줍니다. 요번에 APC 희석을 좀 많이 해서 갔더니 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휠에다가 또 충분히 많이 뿌려줬어요. 주행을 많이 안 해가지고 휠 오염도가 심하지는 않았어요. 고압수 이용해서 APC를 헹궈줬고요. 오늘은 14,000원 안에서 세차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빠른 속도로 쏘려고 노력을 했어요. 조금 대충 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도 휠 부분은 꼼꼼하게 써줬어요. 휠 부분은 휠 클리너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압수 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휠 부분을 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쏴줬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베이랑 양 옆에 있는 베이랑 살펴봤는데 개인 폼레스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베이도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슬쩍 쓱 지나와 봤는데 개인 폼렌스 사용 가능이라고 안 붙어 있어가지고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세차장에 있던 스노우 폼으로 뿌려줬어요. 그나마 세차장 비치용 폼 치고는 나름 쫀쫀한 편이었는데요. 드라잉 할 때 사장님이 말 거시길래 개인 폼렌스 여쭤봤더니 1번이랑 2번 베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물어볼 걸 그랬죠? 암튼 스노우 폼 흘러내리는 동안 휠을 닦아줬고요. 휠 밑으로 닦아주고 콤브러쉬로 쑤셔주고 브러쉬질로 문대문대 해줬어요. 폼이 빨리 흘러내려가지고 휠 2개만 먼저 닦고 고압수로 헹궈줬고요. 나머지 휠 2개는 미트질하고 나서 남은 샴푸물이랑 휠 클리너 이용해서 닦아줬답니다. 폼이 빨리 흘러내린 덕분에 고압수 린스하는 거는 편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죠? 암튼 카샴푸 희석하고 미트질을 해줬고요. 오염도가 심하지는 않아서 미트질은 조금 대충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주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차할 때마다 조금 오염도가 심하진 않아서 편한 것 같아요.
미트질을 마치고 마지막 고압수로 헹궈줬고요. 스노우폼을 세차장 비치용으로 쓰는 바람에 카드에 잔액이 얼마 없었어요. 고압수 시간을 조절해가면서 쏘면서 계속 저기에 그 시간 뜨는 창을 보면서 시간 조절하면서 열심히 뿌려줬어요. 마지막 고압수까지 헹구고 나서 드라잉 존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드라잉 존으로 왔는데 이 시점에서 카드 잔액은 2,000원, 에어건 2번을 쏠 수 있는 금액뿐이었는데요. 일단 1,000원 찍고 에어건 한번 사용을 했고요. 에어건으로 일단 불어줘야 드라잉 타올로 드라잉할 때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소포를 사야 하는 걸까요? 세차할 때마다 고민을 한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에어건에 2,000원, 3,000원을 쓰는데요. 일주일에 세차장을 최소 2번을 가니까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아무튼 이제 드라잉 타올을 이용해서 마무리 드라잉 작업을 해줍니다. 에어건으로 사전 작업을 먼저 마쳤기 때문에 드라잉 타올로 드라잉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에어건으로 드라잉을 먼저 안 하면 드라잉 타올 큰 걸로 2장 정도 쓰는데요. 에어건으로 드라잉을 하고 드라잉 타올로 작업하면 드라잉 타올 하나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문 틈새에 남아있는 물기들도 마저 닦아내줍니다. 문 틈새 드라잉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니까 물기를 닦으면서 큐디를 바로 발라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기 먼저 닦고 나중에 문 틈새에 물왁스는 따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압수 쏘는 베이에서 세차를 다 마치고 드라잉 존으로 이동을 하는데 엔진룸이 열려있다고 알림이 뜨는 거예요. 완전 멘붕이었는데 다행히 엔진룸 후드를 열어보니까 거품물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았어요. 원래 미니가 세차를 하고 나면 엔진룸 쪽으로 거품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히려 평소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물기 제거하는 김에 엔진룸 쪽 대충 먼지 제거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사용한 타이어 드레싱제는 블루믹스의 딥글로스 드레싱이라는 제품이에요. 수성 타이어 드레싱인데요. 확실히 유성 타입의 제품들에 비해서 묽고 연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미니는 오늘 세차를 하면서 타이어에 브러쉬질을 따로 안 했는데요. 그래도 깨끗하죠? 드레싱제 발랐을 때 비포랑 애프터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산타페아는 사뭇 다르죠? 그리고 휠 코팅에는 디크로닉의 나노밤을 사용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휠 코팅을 하고 나서 타이어 드레싱을 바르고 빠져나온 드레싱제를 한 번 더 닦아줬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타이어 드레싱을 먼저 바르고 휠 코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왜 진작에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기억해주세요. 타이어 드레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휠 코팅하기. 그러면 과정 하나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리고 패클이랑 고체 작업도 해줬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미니 광이 장난이 아니죠?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